국회 인사청문회 주간 둘째 날인 오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안 후보자는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능력과 자질을 성실히 검증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기술 품질원이 AI 표준화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고 K방산 AI 기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영상에서 목표를 찾아내는 탐지 추적 기술과 데이터 품질,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 마련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불법 도박에 대한 국가적 위험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도 불법 도박의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업해 군 장병 불법 스포츠 도박 대응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능력과 자질을 성실히 검증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송민아 기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64년 만에 군 출신이 아닌 문민 장관 후보자로서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안 후보자는 먼저 서북도서 등 전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여념이 없는 국군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군이 심각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북한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자원의 급감과 국제 안보 질서의 불확실성 증대,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북, 중, 러의 전략적 밀착은 동북아의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국방 운영 측면에서는 신뢰와 소통 그리고 강력한 힘의 완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를 하고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등용해 창조적 사고를 기반으로 군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정신전력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방 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방 전반에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을 과감히 접목하고 효과적인 국방 자원의 배분과 효율적인 국방 운영을 정착시켜 우리 군을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강군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뒷받침되는 국방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든든한 성장 동력으로서 국가 경제와 민생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한 안 후보자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가 경남 진해만 일대에서 구조전 전비 유지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훈련은 18일까지 이어지며 해난구조전대 심해잠 수사 9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스쿠바 훈련과 가마법 숙달 훈련 등의 강도 높은 훈련 과제를 숙달하며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해난 상황에 대비합니다. 해난구조전대는 해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 재난구조작전과 상륙작전 전투구조를 비롯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구조작전에서 맹활약해왔습니다. 부대는 매달 주기적으로 심해잠 수사를 대상으로 한 훈련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국가수호를 위한 기량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퍼시픽 파트너십 훈련단대가 다국적 연합훈련인 2025 퍼시픽 파트너십 참가를 위해 진해군항을 출발했습니다. 퍼시픽 파트너십 훈련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7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파푸아 뉴기니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해군은 2007년부터 의무와 공병 분야를 중심으로 훈련에 참가해왔는데 올해는 4,900톤급 상륙함인 일출봉함과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 등 170여 명도 함께 훈련에 참가합니다. 훈련단대는 공병과 의무훈련과 한미연합협력 훈련 등을 통해 참가국 해군과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연합 재난 대응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의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 초안에 담긴 주한미군 관련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2026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 법안이 최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관련 조치를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에 미 상원이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면서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입법 중인 사안인 점을 이유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미 의회가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 의회의 국방수권법안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갈 거라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으로 상하원 의결을 거쳐 단일안을 만든 뒤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미래전장은 인공지능이 판도를 바꾸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방기술 품질원이 AI 표준화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고 K방산 AI 기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윤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표준화 워킹그룹을 출범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 분쟁 현장에서도 AI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 군의 국방 AI는 아직 초기 단계. 이번 워킹그룹에는 국방부와 방사청, 각군, 민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해 실제 무기체계에 적용할 AI 표준을 공동 개발합니다. 특히 영상에서 목표를 찾아내는 탐지 추적 기술과 데이터 품질과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 마련에 우선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자율 시스템과 의사결정 지원 등 첨단 분야로 표준화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방 AI 표준 체계는 AI 고속도로 시대에 맞는 안전 신호 체계의 역할을 합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무기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기품원은 선진국의 AI 기준을 참고하면서도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한국형 AI 표준 체계 개발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안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AI 무기 체계를 세계에 내놓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KFN 뉴스 윤여수입니다.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주간의 마지막 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방위산업의 가치를 친숙하고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한 시민 참여 페스티벌 현장을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강 위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역동적인 기동을 펼치고 세비섬 주변엔 미래무기 체험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주간 피날레 방위산업 시민참여 페스티벌이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방위산업의 미래가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다양한 참가자들이 방산기업의 저변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즐기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내 곁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선 확장현실 XR 사격 체험 등 첨단 방위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려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아이가 평소에 군인에 관심이 많아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니 아이의 궁금증이 좀 많이 해소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공군이요. 나라를 지키는 멋진 조종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시민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은 공군 블랙이글스의 고공에어쇼는 기념주간의 대미를 장식하며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 원래도 너무 국방에 대한 걸 너무 멋있고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사실은 그 자부심이 더 커진 것 같고. 날씨도 완전 좋고 이 블랙이글스 이 파이터 형님들 보니까 아주 그냥 신났습니다. 완전. 대한민국 방위산업 파이팅! It was actually our first time seeing a show like this, and it was the first time seeing a military plane, so it was very exciting. 방위산업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지 좀 알아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시민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방산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산업 종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했습니다. 축제의 장을 통해 국민 곁으로 성큼 다가온 K방산은 미래 안보를 위한 전략 산업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와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러시아를 향해선 50일 내로 종전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혹독한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에서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 나토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우크라이나에 방공 무기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 a nutshell, we're going to make top-of-the-line weapons and they'll be sent to NATO. We are going to be sending them weapons and they're going to be paying for them.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에 약 100억 달러, 한화로 약 13조 8천억 원어치의 무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류터 사무총장은 이번 협정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방공 시스템뿐 아니라 미사일, 탄약 등 대규모 군사 장비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권 2기 취임 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I've been hearing so much talk. It's all talk. It's all talk and then missiles go into Kiev. We're going to be doing very severe tariffs if we don't have a deal in 50 days. Tariffs at about 100%. You'd call them secondary tariffs. You know what that means. 백악관은 트럼프의 발언이 러시아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의 무역 상대국에는 그에 상응하는 2차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토의 무기 지원과 미국의 강경 조치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육군 수도기계와 보병사단이 최근 지역 주민들의 협의 속에 정상 운영하기 시작한 훈련장에서 상생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안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정상 운영하기 시작한 가평의 거접 훈련장. 지역 주민이 장갑차에 탑승해 보기 전 장교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안전을 챙겨주자 웃음이 피어납니다. 육군 수도기계와 사단이 지역 주민과 상생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엔 지역 주민 100여 명을 비롯해 민관군의 주요 지휘자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행사는 부대 소개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훈련장 정상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감사장이 수여됐습니다. 과거 주민들에겐 닫혀 있고 분리되었던 이곳. 이제는 활짝 열린 훈련장에 들어와 군용물자와 장비 전시, 그리고 탑승 체험과 같은 다채로운 군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특히 사단과 상팔리는 일사일촌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해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상팔리가 수리사와 함께 더 활기차고 발전하는 그런 마을이 되고 그러한 부대가 협약에 따르면 부대는 반기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안보 견학장을 운영하고 부대가 훈련할 때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장 견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말부터 저격수 경연대회 훈련을 시작으로 훈련장을 정상 운용하기 시작한 부대는 이곳에서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군복위에 학문에 열정을 더한 부사관들, 각 군의 모범부사관 150명이 항록장학금을 받고 더 나은 자신과 더 강한 군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갑니다. 14번째 장학금 수여식 현장을 윤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육군 부사관학교 강당. 군복을 입은 부사관들이 일렬로 서서 장학증서를 받고 힘찬 악수를 나눕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선발된 모범 부사관 150명이 이번 항록장학금의 주인공입니다. 항록은 풍산그룹 창업주 고 류천우 회장의 호로 학문으로 나라에 기여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장학금은 1인당 100만 원, 모두 1억 5천만 원이 지급됐으며 육군 98명, 해군 22명, 공군 23명, 해병대 7명이 선발됐습니다. 장학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기개발과 실무 역량을 동시에 키워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항록장학금 덕분에 많은 부사관들이 학업의 열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업에 더욱 정진하여 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정예 부사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과 임무 두 길을 함께 걷는 부사관들. 그들이 걸어가는 묵직한 발걸음 위에 오늘 장학금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윤여수입니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개최한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특별전이 4개월간의 전시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관람객들은 국군의 역사를 이해하는 귀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친 전장에서 독립군의 진격을 알리던 나팔이 이젠 광복을 맞은 조국에서 평온히 놓여 있습니다. 대한제국군부터 광복군 그리고 국군이 군복이 나란히 놓여 국군의 뿌리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대한제국군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됐지만 이들이 배출한 독립군은 한국광복군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시회는 한국광복군 출신으로 광복 이후 국군의 뿌리를 구성한 100여 명의 애국지사를 다뤘습니다. 모두 280점의 유물이 3부에 걸쳐 전시됐으며 독립군이 사용한 각종 무기와 공로증 그리고 애국지사들의 유족들이 기증한 유물들은 광복군과 국군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여줬습니다. 대한제국 공복에서 시작해서 한국광복군 군복을 통해서 우리 군의 흐름이 도도히 이어지고 있음을 관람객들이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독립군에 이어 항일투쟁에 앞장선 한국광복군은 연합군과 함께 일본에 맞서 싸웠고 광복 이후엔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에서 활약하며 국군의 주역으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전시 마지막에 놓인 미디어 파사드는 대한민국의 광복과 자유를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의 사신과 함께 양력을 한 번에 보여줬습니다. 한편 군장병들도 이곳을 찾아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활용했습니다. 장병들은 한국광복군에서 국군으로 이어지는 역사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군 장병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신전력 교육으로 이곳에 오게 됐는데 군 선배님인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의 역사를 보면서 저의 군 복무 의지를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기념관은 한국광복군 출신으로 국군에 헌신한 애국지사들을 더 조사하고 연구해 이들의 행적을 널리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불법 도박에 대한 국가적 위험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 대상이 어려지고 접근하기 쉬운 경로로 확대됨에 따라 이제는 군도 불법 도박의 안전지대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는지 백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 도박은 말 그대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하는 도박을 뜻합니다. 특히 휴대폰과 인터넷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기점으로 한 불법 도박 문제는 점차 커지고 있는데 군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57건을 기록한 불법 도박 발생 건수는 2022년까지 하향세를 보이다 지난해까지 다시 발생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 휴대폰 사용 확대와 접근 연령의 하락, 쉬워진 자금 조달을 꼽았습니다. 휴대폰이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만큼 사이버 도박이 좀 접근하기가 쉬워진 거죠. 민간도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 건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병사들은 이미 청소년 때 그런 것을 경험한 도박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건데 우리 병 봉급이 오르다 보니까 그만큼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는 자금 확보가 좀 쉬워진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단체 생활을 진행하는 군의 특성상 전파 속도는 매우 빠르고 상호 간의 금전 거래로 인한 병영 갈등도 우려되며 불법 도박으로 부채가 늘어나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의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한 명이 하고 있으면 아주 쉽게 주변으로 좀 전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 도박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 병사들 간에 이 자금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돈을 서로 주고 빌리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못 갚습니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국방부는 강조 지침을 하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업해 군 장병 불법 스포츠 도박 대응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매뉴얼은 전군의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배포됐으며 이북 형태로도 제공돼 부대별 예방교육에서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 앞으로 불법 도박 감소를 위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도박문제 예방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군 장병부 분야를 바탕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을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등의 방법을 통해
금융구제를 도와주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대한 군복무 기간 동안에는 좀 채무를 상환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갚아야 될 금액들 좀 줄여준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1분기 불법 도박 확인 건수가 감소한 상황. 그렇지만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은 한 건이라도 더 예방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년까지 계속 도박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올해 1분기는 좀 줄었습니다. 한 45% 이상 줄었는데 저희들이 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금 효과를 발휘하나 라고 하는 기대도 있지만 사실은 자만하지 않고 저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방대책도 만들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닌 불법 도박. 내 옆의 전우를 지키기 위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천연 스텔스라고 하는 바닷속의 숨은 잠수함을 찾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소나 체계가 바닷속을 들여다보듯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냈고 곧 선보일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방산톡톡 시간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말하는 소나 체계의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만든 소나 체계는 8종, 9종 가까운 통합 소나 체계입니다. 우리가 소나라 하면 수중에 보이지 않는 물표를 탐지하는 수단이다. 짧게 말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물표라는 거는 수중에 움직이는 어떤 잠수함이라든지 내 쪽으로 다가오는 어뢰와 같은 이제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뢰 아니면 해상의 어떤 부유체들, 고정되어 있는 바위라든지 안반과 같은 고정된 물체도 탐지할 수 있는 어떤 수단입니다. 근데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는 수중에서 밀하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 장시간 정찰을 하고 필요시에는 뭐 원치 않는 곳에서 어떤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이제 어뢰와 같은 공격 임무를 얘네들이 수행을 하니까 원점 타격이 거의 이제 불가한 우리가 비대칭 핵심 세력이다, 위협 세력이다,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잠수함을 조기에 탐지를 하는 게 전장 환경에서는 그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느냐. 그 유일한 수단이 이제 소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잠수함이 출현할 시기에 앞서서 이제 소나 얘기를 잠시 먼저 드리면, 소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반 이 과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알아야 될 게, 우리가 공중에서 전파가 얼마만큼 도달되는 시간이 있듯이 공기 중에 어떤 소리의 속도가 있듯이 수중에서도 그런 속도가 있습니다. 수중에서 발생하는 어떤 진동음, 기계적인 어떤 응력들, 크기 값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이제 그걸 압전 효과라고 합니다. 반대로 정기적인 신호를 내어서 바깥으로 송출해 줄 수 있는 그 소자, 압전 소자라고 하는 그 이론들도 그때 당시에 이제 발견을 알아내면서 소나를 하기 위한 좀 기틀이 되지 않았나. 소나라 하면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능동 소나와 수동 소나, 두 가지 소나로 분류할 수 있는데, 능동 소나의 경우는 정기적 신호를 증폭을 해서 앞전 소자를 통해서 강한 어떤 진동음으로 신호를 외부에 송신을 합니다. 이 송신을 하게 되면 물이라는 매질을 가지고 어떤 목표물에 도달하게 되고, 그 목표물에 맞은 어떤 신호들은 반영이 되어서 이제 보남 쪽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되돌아오는 팔을 가지고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느냐, 소리의 시간차를 가지고 그 방위를 구분해냅니다. 수동 소나의 경우는 수중 물표, 움직이는 물표가 분명히 기계적인 어떤 진동이라든지 소음원들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개들도 마찬가지 물을 매개체로 해서
이제 소나 센서로 수신하게 되는데 그 또한 각각의 하이드로폰에 들어오는 시간 차들을 가지고 얘네들의 어떤 물표의 방위를 구분해내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만들 소나 체계는 이제 함정이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소나의 어떤 설계가 많이 고려가 되는데 아마도 지금 추세로 보면 아마 배가 좀 더 커지고 하면 소나도 좀 더 대형화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핵심 기술로는 기존에는 이제 높이가 제한되어 있어서 수평만 탐지하던 영역들이 어느 정도 높이가 확보되면서 이제 수직도 탐지할 수 있는 기능들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나가 그만큼 대형화되면서 가능한 부분인데 그래 되면 아마 운용상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동명부대가 레바논군 장병을 대상으로 전투기술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대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등에 따라 레바논군 역량 강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군 상호 운영성 향상과 레바논군 독립 작전 능력 배양이 그 목적입니다. 부대는 특히 우리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시행 중인 특전 체력 종목을 훈련에 접목해 더욱 효과적으로 레바논군의 전투 체력과 전투 준비 태세를 끌어올렸습니다. 해군 3함대가 부대 내 손상 통제 훈련장에서 함정근무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계 소화방수 실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은 화재와 침수 등 잠재된 해양 재난에 대비해 함정 요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과 팀워크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병들은 소방복과 양압식 공기호흡기 착용법을 익히고 실제 불꽃을 활용한 모의 화재 진화 훈련으로 위기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 절차도 반복 숙달했습니다. 부대는 훈련을 통해 실제 함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침수 상황 등 비상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높였습니다. 육군 56 보병사단 용마여단이 서울 도봉구 세그룹 패션 디자인 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부대 개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대는 작년 세그룹 패션 디자인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부대 개방 행사와 격려 편지 전달 등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행사에선 안보 강연과 소총 군장을 비롯한 전투 장구류 체험 등이 전개됐으며 학생들은 병영 식당에서 장병들과 함께 식사하며 군 문화를 경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도 완전 좋고 이 블랙이글스 이 파이터 형님들 보니까 아주 그냥 신났습니다. 완전. 네. 자부심이 더 커진 것 같고 보면서 너무 행복한 느낌까지 들게 되어서 덕분에 엄청나게 새롭고 멋있는 경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15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에 머무는 등 심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면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뇌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경상과 영동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은 지속적으로 소나기와 뇌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지역에서도 서부 09시 이후, 동부 12시 이후 점차 흐려져 강수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 북부는 최대 150mm의 강한 강수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3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대구는 31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구름과 산발적인 강수로 인해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또한 동해에서는 높은 파고가 예상되어 해상작전에도 영향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비가 자주 내리면서 폭염이 주춤하겠습니다. 17일부터 19일까지 지속적인 강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후에도 산발적인 소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뇌우를 동반한 많은 강수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